자, 이번 시간은 어림셈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림셈법은 우리가 아까 했었는데요. 좀 어려워요.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수법을 놓고요. 계산 방식을 놓고 우리가 정리하는 것도 하죠. 투자론에서 여기 가장 어렵습니다. 시간 좀 더 안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림셈법을 다시 한번 보고요. 비율분수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회수기간법의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자, 글로 나가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 들어가도록 하죠. 주먹구구식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죠. 승수법은 자본회수기간이기 때문에 회수기간이 짧아서 좋죠. 그래서 수익률법과 역수관계단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놓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보세요. 자, 총순전후죠. 그래서 조가 총입니다. 그래서 총소득 승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순영업소득. 영업이 생략될 수 있잖아요. 소득 승수.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후가 있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수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가요. 얘기했지만 전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빚을 빼기 전에는 총투자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후는 이제 지분투자가 올라갑니다. 지분투자액.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 올라갑니다. 자, 물어본 소득은 안 온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구사하겠습니다. 자, 쓰는 것보다 요게 내려가요. 요게 내려가고, 요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게 내려가고, 요게 내려간다. 자, 수익률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법은 역수관계죠. 좀 전에 풀었을 때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걸 풀었죠. 총 자산 회전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역수고요. 자, 제 야매에 순종하십니까? 네, 순종. 종합자본환원이죠.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이 나왔으면 종합자본환원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역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분배당률이 나오고, 우리가 지분배당률, 또 지분배당률. 배당은 세전이거든요. 지분환원율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풀었었고요. 자, 이건 세후 수익률입니다. 세후 수익률이라고 되고, 또한 지분투자 수익률을 보거든요. 지분투자 수익률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면 역수관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율 분석으로 갈게요. 자, 비율 분석법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죠. 그래서 대부 비율은 우리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고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연관이 돼요. 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죠. 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본을 봤을 때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고, 자,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분에 대한 부채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봤을 때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잘 나오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감당률입니다. 자, 순투부라고 암기하시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 서비스액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순투부 이렇게 암기하셔서 1보다 커야 된다. 1을 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낮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낮은 게 채무불이행률이죠. 채무불이행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채무불이행률은 제가 앞쪽에서 유영부라고 암기하셔야겠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된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채무량이 커지죠. 작을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영업경비. 자, 영업경비 비율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비율 하면은 앞에 게 올라가죠. 영업경비가 올라가고요.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총소득에 대한 도둑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것도 낮아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다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는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비할인 기법이라고 그래요. 비할인 기법. 특히 이제 어림세법 같은 경우 한 해의 소득으로만 간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가 계산 문제도 보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98페이지입니다. 59번입니다. 자, 우리 들어가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자, 1번. 틀린 거. 대부분이 높아지면 다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높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고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유동에 대한 비율이고요. 유동성이 강하냐. 자,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야 됩니까? 커야 되죠. 그래서 요게 나왔네요. 차입자 원리금 지불액이 충분하다 볼 수 있다. 3번 정답. 자, 총투자 수익률이, 요게 우리가 요거를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총투자 수익률. 자,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저거랑 역수니까 순소득을 총투자로 나누겠죠. 자, 부채 비율은 아까 어땠죠? 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5번.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이 자기 자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네들은 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60번은 4번만 볼게요. 이 화폐시장 가치에 대한 할인행보시구조법은 아니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4번을 보시면은 어림세법의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자본회수 기간이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얘가 크죠? 크면 자본회수 기간이 길다고 하셔야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61번은 제가 요걸 대입시켜 볼게요. 자, 승수법과 수율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총소득 승수잖아요. 자, 가만 보세요. 총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이 올라가요. 앞에 게 내려가기 때문에 세후가 아니라, 자, 이거는 총소득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세전연금 수지 승수 또는 세전연금 흐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건 지분 투자액이 올라가요? 그럼 세전으로 나눈다. 정확하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순소득 승수입니다. 얘는 총투자액이 올라가죠. 자, 순소득으로 나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분이 아니라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자, 이건 지분 투자를 가르쳐야죠. 자, 지분 투자를 세후로 나눈다.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소득이 아니라 세후를 지분 투자 나눈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죠. 62번입니다. 부채 비율을 냈네요. 부채 비율.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이게 전체가 자산이 되거든요.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62번은 들어볼게요. 자, 1번이 정답이죠. 자, A 회사의 자본 16만 원, 4만 원 합치면 20만 원이 바로 자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떻습니까? 이 부채가 지금 부채가 4만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16만이니까 자, 4분의 1이잖아요. 25%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B회사 갈게요. B회사는 20과 20에 더하면 40만 원이 자산이 되고요. 합치면. 그 다음에 자, 부채를 자본을 아니까 20에 20이니까 1이니까 100%가 되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66번은 다 풀어지지 않고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66번은 앞쪽에서 제가 순종이 역수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틀린 것은 자, 그러면 2번이 자, 2번이 순소득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자본이 8%다. 그럼 안 맞아요. 둘 중에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인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나온 거기 똑같기 때문에 이건 해설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70번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70번에 별표 쳐보세요. 70번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승수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시간에 이걸 하려고 지금 제가 이 전체적인 걸 봤거든요. 자, 총투자가 만약에 10이라고 볼게요. 10. 자, 얘도 10이라고 볼게요. 똑같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5에서 3을 빼면 2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르다고 봤을 때.
그럼 10은 그대로 있고요. 자, 5라는 숫자가 내려오고 2라는 숫자가 내려와요. 그러면 큰 쪽이 위에 있죠. 자, 얘는 위에 게 더 크죠. 근데 큰 쪽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얘는 밑에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2, 5로 바뀝니다. 2, 5. 그래서 5, 2, 5, 2 이렇게 해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10, 10이 있으면 큰 숫자가 5하고 2로 나누니까 2,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승수는 2, 5, 2, 5. 그래서 밑에의 승수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를 보면서 갈게요. 자, 70번 갑니다. 난이도 높습니다. 제일 높은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에서 틀린 것은 도미난 투자했을 때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큽니다. 그럼 순소득 승수가 얘가 오면은 조소득 승수가 2죠. 순소득 승수가 얘보다 크다. 2, 5, 2, 5. 마찬가지입니다. 2번 도미난 투자하는 경우는 밑에 있는 게 더 커요. 그러면 세전이 더 크는 게 아니라 세후현금 순수가 세전현금 순수보다 더 크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어렵게 떴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투자로부터 발생한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1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커야 됩니다. 자, LTV는 나중에 이제 금융 파트의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냐. 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그걸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은 DTI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금융 파트에 또 계산 문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투자론이 상당히 어렵죠. 시간을 많이 잡아합니다. 자, 그래서 78번입니다. 208페이지. 자, 재무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자, 5번.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안 되죠. 1보다 작으면 순소득이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 아닙니다. 1보다 작으면 순소득은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총투자 수익률 아까 바꿀게요. 자, 이것도 이제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게 총투자 수익률이에요. 총투자 수익률은 재랑 역수니까 우리가 순소득이 내려오고요. 총투자가 올라갑니다. 자, 지분투자 수익률 이렇게 감정평가시험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세후입니다. 세후 현금 흐름을 지분으로 나눈 게 지분투자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과 동일하죠. 자, 유동비율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유동자산은 유동물체로 나눠서 이 자산의 유동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자산이 많이 들어올수록 유동비율이 높죠. 자, 순소득 승수는 총투순을 남겨서 좋습니다. 총투순. 그래서 투는 나누는 거기 때문에 총투순. 총투자를 순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나머지는 다 한인연금 수지분석법이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일단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101번 한번 볼까요? 이걸 앞쪽에서 안 풀었네요. 우리가 부동산 운용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유영순이잖아요. 유영순. 그럼 순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3번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용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 순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뺐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102번입니다. 자, 102번은 부채 감당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번이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에요. 그 원리금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을 제외한 원금 상환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가 이자의 합계를 말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103번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건 계산 문제를 제가 두 문제를 엮을 건데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105번을 봅니다. 222페이지. 자, 105번은 다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비율 분석법에 대한 걸 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 비율 분석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채무불이익률은 뭐죠?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맞습니다. 자, 채무불이익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 해요. 우리가 손익분기점은 똑같다는 거죠. 유익과 유출. 그래서 손익분기율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대부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부비율은 돈을 빌린 저당 비율하고 똑같은 거죠. 자, 부채 비율이 다릅니다.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에 대한 지분이 아니라 분모에 대한. 그래서 지분에 대한 부채로 가지는 거죠. 자, 대부 비율이 50%라는 것은 자, 1억에서 5천만 원을 빌렸죠. 그럼 내 돈도 50%니까 5천이니까 1배수죠. 그 100%라는 건 1배 빌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는 맞는데 3번에 앞에 게 들었죠. 지분에 대한 부채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제가 총총총이었죠. 자, 이것은 총자산 회전율은 재와 역수니까 총총총. 총투자에 대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 그래서 우리가 얘는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이 비율이고 총소득으로 가는 총소득은 유효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다 가능하죠. 자, 비율 분석법은요. 이 추계 산정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죠. 잘못되면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이제 단순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 두 문제를 좀 비교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단순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두 번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연결시켜 드리고 만약에 평가회수 기간이 나온다면 이제 평가회수 기간은 어떤 거냐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회수 기간법이라는 176페이지로 갈게요. 176페이지로 가시면 단순회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단순회수 기간법이라는 것은 들어갑니다. 이 승소득 승수의 자본회수 기간과 유사해요. 자, 그래서 18번인데요. 자, 이게 지금 떴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또 떴거든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회수 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이 타당성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은 균등하다는 건 뭐냐면 자, 1년이 12개월이에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씩이면 6개월은 딱 600만 원이 상환되잖아요. 그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A 부동산은 마이너스 500만 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 2년, 3년으로 본다면 자, 1년에 100, 2년에 300, 그럼 400이 상환됐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3년을 다 채우게 되면 200이니까 딱 반년만 채우면 되니까 2.5년이 되죠. 자, B로 가겠습니다. 자, B, C, D로 다 볼게요. B, C, D입니다. 자, 이건 단순회수 기간입니다. 단순히 생략될 수도 있죠. 단순 회수 기간법이다. 자,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균등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럼 B를 볼까요? 마이너스 700이죠. 그럼 같이 하죠. 그럼 이건 200, 300이니까 500이고 100이니까 딱 4년 걸리겠네요. 4년 회수. 자, C로 갑니다. C로 가시면 600이니까 200, 100, 300, 300이니까 딱 3년 걸리죠. D로 가겠습니다. 자, D는 800입니다. 200, 100이 300이고 300이 있으니까 600이죠. 반이니까 3.5년이 걸리겠죠. D는 3.5년이 걸리고 2로 갑니다. 자, E는 900이니까 100, 200, 3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400 하니까 900이 되니까 다 5년이 되겠죠. 자, 그럼 잘 짧은 A가 이제 가장 짧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가회수 기간법이 있는데요. 현가회수 기간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해요. 자, 그래서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계산 문제는 안 나왔지만은 이제 우리가 현가회수 기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임의적으로 일시불의 현가를 땡겨왔을 때 1년은 0.9, 그다음에 0.8, 그 다음에 0.7로 갑니다. 자, 그럼 단순회수 기간법은요. 금액이 작아지죠. 자, 90원, 그 다음에 38, 24, 240원, 24, 140원이 되겠죠. 자, 우리가 90만원, 240, 140만원이 되기 때문에 더 기간이 길어지만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죠. 자, 근데 이게 18번이 딱 나오고 나서 16개 때 나왔죠. 점프해보세요. 아, 또 떴어. 그래서 우리가 몇 페이지에 떴냐면 103번입니다. 221페이지. 똑같은 문제예요. 103번. 유사한 문제입니다. 유사한 문제. 자, 그렇다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부동산 투자안의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됐냐? 자, 우리가 1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간은 연간 기준이며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초기 투자액은 최초 시점에 투입된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 각 기간 내 현금으로 매월 말 균등하다고 보자. 자, 그럼 1억에서 균등하다고 봐요. 그럼 균등하다고 본다면, 자, 1년, 2년, 3년입니다. 그럼 3천, 2천이니까 5천이죠. 2천이니까 7천입니다. 사기 돼서 3천만 회수하면 되죠. 6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딱 반년이니까 3년 6개월이 돼서 3번이 정답이죠. 유사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라도 그 다음 시간은 화폐시장 가치를 가는데요. 아니,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가는데,
자, 혹시라도 앞쪽에서 우리가 놓쳤던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놓쳤던 문제는 그거 외에 어떤 게 있느냐. 계산 문제가 하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볼 만한데요. 자, 현금 흐름에 대한 수지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좀 뽑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페이지입니다. 가공기 유용순을 조금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자, 이번 시간에 이거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하고 화폐시장 같이 할인 기법과 비할인 기법의 비교 그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42번을 보시면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가공기 유용순이에요. 가공기 유용순. 여기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다 풀어볼게요. 그럼 가능총소득은 어떻게 되냐? 1800에다가 0.8을 곱해요. 그럼 거기다가 1440이 나오면, 자, 여기에, 어때요? 지금, 그,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은, 1800에다가 이제 0.8. 자, 건축용 면적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니라 기둥이 20, 20 있으면 80%라는 거죠. 100에서 20을 빼죠. 그럼 1800에서 0.8을 곱하면 5000원을 곱해요. 평균 임대료니까. 그럼 720만 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시를 빼고, 자, 기타 소득을 더한 다음에 유효가 나오면 영업경비가 순소득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공시는 10%예요. 그럼 72만 원이 떨어지죠. 자,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유효 총소득이 648만 원이 나옵니다. 자, 영업경비가 여기 50%라면 반이잖아요. 그러면 324만 원이 나오니까 얘가 324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제가 왜 해드리냐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던 게 삼각전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딨냐면은 여기 그 문제가 제가 뽑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질문이 좀 나오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거기 77번이에요. 아, 이 77번을 해드리기 위한 거죠. 자, 이 77번이 혼자서는 좀 안 돼요. 자, 이건 감정평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다음 대상 부동산이 1년 동안 예상의 현금입니다. 삼각전 수는 야, 이게 삼각전이에요. 자, 삼각전이라는 것은 상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돼요. 어렵죠. 자, 이건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거 지금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상부동산에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인데 상각 전 순소득을 구해요. NOI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임대 면적이 100입니다. 그 다음에 2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100, 그 다음에 12개월. 자, 1년 기준으로 가요. 1년 동안이니까. 12개월에다가 100이 면적이고요. 제곱미터. 12개월에다가 2만 원이거든요. 매림대로가. 그럼 우리가 2,400서부터 시작되죠. 2,400만 원. 자, 공실률은 5%예요. 자, 5%는 10%의 반이니까 2,400의 10%는 240에서 반이니까 12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빼면은 우리가 2,280만 원이 됩니다. 80만 원. 자, 여기서 영업경비를 빼야 되죠. 자, 영업경비는 얘 60%가 되겠죠. 자, 그럼 영업경비가 여기다가 0.6을 곱해요. 그죠? 자, 그러면 영업경비가 0.6을 곱하면 우리가 1,368만 원이 나옵니다. 순소득이라는 게 제가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은 얼마냐면 순소득은 정확하게 이걸 계산하면 912만 원이 떨어집니다. 근데 상각전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200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00만 원을 더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0만 원을 더해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200만 원을 구하니까 912만 원에서 200만 원을 구하니까 1112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전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83번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빨리 풀었죠. 83번도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드리게 되면요.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소득세입니다. 이거는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세대 원감으로 안 계셨죠.
세대 원감. 그래서 빼주는 거는 감가와 이자죠. 그러면 세전 대체 원금 다 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전연금 수지가 4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대체 충당은 빼줘야 되죠. 350만 원이고요. 자, 원금 상환분은 4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액이 250입니다. 자, 그럼 가세 대상 소득이 우리가 4,500만 원이 떨어져요. 자, 여기서 영업소득세율에 대한 것이 20%니까 0.1을 곱하거든요. 그래서 9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뭐, 그 정도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으로 들어갈 텐데, 자,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철저히 하시고요. 시간이 좀 이렇게 끊겨서 우리가 또 다른 파트거든요. 이건 다른 파트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다음 시간에 연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서, 자, 일단 적어 놓으세요. 자, 기본서 우리가 306페이지로 가셔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같이 보시기 때문에, 자, 이걸 이제 좀 하게 되면은 이게 끊겨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요 시간까지만 보고요. 다음 시간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화폐시장 가치를, 지금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죠. 어림셈법 같은 경우도, 자, 이거는 승수와 수익률법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한 해 소득만 보고, 자, 승수법은 다시 복습해 본다면, 자본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잖아요. 순소득 승수는 짧아야 되고요. 순족이니까 얘 역수관계가 좀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 특히 순소득 승수가 잘 나옵니다. 자본회수 기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승수라는 것은 소득은 위에 게 큰데 위에 거 나눠주니까 승수는 25, 밑에 있는 게 크다.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고요. 세후현금 승수가 세전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공기 용순에 대한 제가 계산 문제의 삼각전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서 더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 분석법으로 가기 전에 세대 원감이라는 걸 다시 봤죠. 세대 원감은 세전 현금 수지에서 대체 충당을 더한 다음에 원금을 더하고 감가를 빼죠. 그럼 4,500이 나오면 20%니까 900만 원이 된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웠지만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보셔야 됩니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고요. 자,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눠서 지분에 대한 부채죠. 부채와 지분 합치면 자산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진다. 자,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해요? 순투브로 남겼었죠. 순소득을 부채 감당률, 우리가 부채 감당률은 순소득을 부채에서부터 나눈다. 1보다 커야지만 순소득이 부채에서부터 감당을 남는다. 이를 초과해야 되고요. 채무이익률은 유영부라고 안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경부선을 따라서 유채꽃이 폈죠. 그래서 경업경비, 부채 서비스. 얘를 순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유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영업경비 비율은 우리가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조득이 내려간다는 거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율 분석은요. 비율로 쓰기 때문에 조금 그 자체가 왜곡될 수 있고 사용하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기본서 306페이지 다음 시간에 갈 화폐시장 가치를 미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화폐시장 가치는 뭐냐면, 자, 우리가 현재 가치는 확실한데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 불확실한 것을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현가로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할인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서 현금 수지, 현금에 들어온 거 나간 걸 분석해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별표를 3개 치십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주체가 돼요. 그래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3가지가 있어요. 순현가법이라는 건 금액끼리 비교하는 방법. 현금 유입 현가가 내가 투자 가치라면, 현금 유지 현가가 지분이라면 이걸 빼서 그 금액이 0보다 커야 되죠. 자, 우리가 주관적인 요구 수익률의 할인율을 할인해서 그 투자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키고 남은 금액을 얘기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달라요. 자,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가 크게 다른 2개에 대한 사업을 비교할 때 순효과가 동일할 때 투자 규모가 작을수록 수익성 지수가 큰 걸 선택하죠. 그래서 순효과는 0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자, 현금류 현가와 현금 유출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 할인율을 구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알 필요가 없죠.
순효과를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그 내부 순위 나오면 요 순위가 비교해서 요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3가지 법 하고요. 합계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거와 고려한 걸로 연결시켜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문제집으로 간다면 여기가 안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앞쪽이지만 자, 다음 시간에는 자, 170페이지로 가시면 170페이지의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가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으로 제목을 한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